네, 네일 코칭 NCS 채용 및 자소서 전략편. 오늘은 한국수자원공사 인턴 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인턴 채용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문항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에 직무 역량 매칭 방법이라든지 경험 작성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한국수자원공사 인턴 자소서 채용 공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 관리해서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고요. 주요 기능 및 역할로는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 개발을 위한 시설의 건설 및 운영 관리, 그리고 수도 시설의 개발 이용 위한 시설 건설 및 유지 관리 등에 대한 다양한 역할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좀 참고하시면 훨씬 더 구체적인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이번 인턴 채용 공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인턴 채용 공고입니다. 인턴 채용 공고에 보면은 행정, 토목, 전기, 기계, 전자통신, 환경 이렇게 채용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각 선발 단위, 유역, 직렬별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58명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인턴 같은 경우에는 전형 절차를 좀 살펴보시면은 서류 전형 면접, 자격 적부 판정, 합격자 결정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은 기본 자격을 보면은 그렇게 큰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서류 전형에 보시게 되면은 어학이라든지 자격증, 어학과 자격증이 굉장히 서류 전형에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학 점수의 비중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사 자격증이 서류 전형에 굉장히 결정적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AI 면접이 진행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면접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AI 면접은 굉장히 쉬우니까 면접보다는 훨씬 더 좀 가볍게 면접 준비를 좀 임하실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서류 전형 안에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자기소개서 AI 평가 30점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역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꼼꼼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기소개서 AI 평가 기준을 보시면 직무적합도 평가 50점, 자기소개서 우수성 평가 50점 이렇게 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고 이제 서류 전형에서는 이제 30%가 이제 서류 전형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소개서를 좀 잘 작성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형 일정은 이제 원서 접수는 5월 10일까지 있고요. 그리고 1차 전형 합격자 발표는 15일, 그리고 2차 전형은 이제 10월부터 17일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자, 자기소개서 문항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기소개서 문항 보면은 특이한 자기소개서 문항은 없습니다. 굉장히 다 일반적인 자기소개서 문항인데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기계발 능력, 네,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자원관리 능력, 직업윤리, 조직이해 능력, 그리고 경험기술서 작성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 내용 중에서 가장 쉬운 문항, 가장 쉬운 문항은 요 직업윤리와 자원관리 능력,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 요 세 가지가 가장 이제 쉬운 문항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 자기계발이나 조직이해 그리고 경험기술서 요거는 이제 좀 어려운 문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쉬운 거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잠시 화면 조정을 할게요. 네, 됐습니다. 자, 우선은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과 일을 했었던 경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경험 속에서 팀워크와 협업. 네. 결국 이 경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제 팀 과제나 활동에서 하나의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분들이 협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던 점, 즉 협업 능력이 강조되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협업을 어떻게 잘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목표를 잘 달성했었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럼 협업이 뭐가 있냐라고 했었을 때 뭐 소통도 있고요. 뭐 도움을 주는 것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뭐 노력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친구들을 동기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협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원 관리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조금은 낯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을 처리하는지에 대한 개인적 경험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항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작성하게 될 내용으로 보자면은 아무래도 자격증 시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격증 시험. 그래서 시험 공부 계획 위주로 작성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흔한 소재가 될 수가 있어요. 흔한 소재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자격증 시험 말고 다른 활동에서 시험 공부 말고요. 그래서 다른 활동에서 좀 계획을 세워서 처리했었던 경험을 좀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흔한 소재이다 보니까 좋은 점수를 받기는 좀 다소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직업윤리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원칙 준수와 이 효율성 사이에서 갈등했었던 경험. 그래서 요 직업윤리에서는 원칙을 준수할 것인지 아니면은 일의 효율성, 이 두 가지가 이제 이슈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칙을 준수하려고 했었던 이제 소재가 가장 베스트가 될 것 같아요. 꼭 일의 효율성을 선택한다고 해서 마이너스를 받는다는 건 아니지만 공공기관 특성상 원칙을 준수하는 소재가 가장 베스트 소재가 될 것 같아요. 원칙을 준수한 소재. 자, 그렇기 때문에 원칙 준수를 좀 추구하려고 했었던 일의 효율성보다는 원칙을 좀 지키려고 했었던 소재를 여러분들이 발굴하셔서 관련된 내용을 경험 문항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경험 모르시는 분들은, 경험 작성에 대해서 힘드신 분들은 영상 끝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지 않았었던 내용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두 가지가 이제 크게 이제 자소서 문항으로 나와 있고 이제 경험 기술서까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문항 다 직무 능력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직무 능력. 자, 직무 수행과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무 역량 매칭, 그러니까 어필을 잘 하실 필요가 있겠죠. 지원 직무 수행에서 필요한 내용. 자, 근데 단순한 태도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 직무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무 역량 매칭이 좀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 영상 끝에 직무 역량 매칭 방법 소개해 놨으니까요. 그 내용 참고하셔서 직무 수행에서 필요한 역량들 잘 매칭 작업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요 가운데 있는 조직이해 능력을 제외한 두 가지 자기 개발과 경험 기술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먼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개발 능력도 마찬가지고 경험 기술서도 마찬가지고요. 얘네들은 직무 수행에서 필요한 역량, 지식이나 기술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의 노력했었던 거를 작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직무 역량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가 여러분들이 분석이 되어야, 두 가지 정도는 되어야 자기계발 능력이라든지 경험 기술서에 작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자기계발 능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론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을 어필하는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노력 과정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노력 과정이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노력했었던 어떤 과정으로서 어필될 수 있는 노력이었으면 좋을 것 같고, 직무 역량 두 번째 요 경험 기술서에 작성되는 것은 여기 아래 가이드 나와 있었던 거에 맞춰서 쭉쭉쭉 작성해 나가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은 이제 직무 역량에 대한 어떤 분석들이 철저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이 가운데 내용은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 볼 필요가 있겠죠. 동기와 입사 후 포부. 자, 그리고 핵심 가치. 자, 그래서 핵심 가치와 동기와 입사 포부 목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자면. 자,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를 혼합해서 작성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독립적으로 작성하시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어차피 글자 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좋은 동기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역할에서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뭐 이런 흐름이 한 두세 줄 정도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핵심 가치와 부합되는 거, 나는 뭐 도전이 어떠하게 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어떠한 측면에 잘 부합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인재상으로 어떠한 가치로 이런 식으로 작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입사 포부와 지원 동기 핵심 가치를 이렇게 혼합해서 쓰려면은 되게 난이도가 어려워지고요. 좀 분리해서 지원 동기 입사 포부 그리고 이제 핵심 가치와 부합된 내용 분리해서 작성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해서 간단하게 300자밖에 안 되니까요. 간단하게 작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자소서에 넣으면은 대략 이런 느낌이 나겠죠. 그래서 앞에는 지원 동기 목표 쓰시고 뒤에는 이제 핵심 가치 작성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300자이기 때문에 소제목은 작성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제목까지는 굳이 작성 안 하셔도 되고 300자 꽉꽉 잘 채워서 한국수자원공사 인턴 자소서 잘 작성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